자, 오늘은 그 테마 수업으로 해서 그 정규 수업이 아닌 별도의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제 전자기학을 너희들 지금까지 가르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자기학 전기 회로는 좀 뺐어요. 전기 회로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많더라고. 한꺼번에 한 타입으로 뭔가 다 정리하기에는 전기 회로까지 넣어서 하긴 좀 너무 그 양이 많아가지고, 자기장이랑 전자기 유도 이 두 개 파트를 좀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문제를 좀 뽑아갖고 왔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제 수능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답형 객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영재학교 문제들이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수능형 같은 경우 문제들을 좀 풀어볼 줄 알면 영재학교 문제들에 대한 기본기는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장 파트하고 전자기 유도 파트, 요게 이제 자기 전체 파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파트를 오늘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좀 심화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방식은 이거를 영상으로 보강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나 봐. 뭐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대체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문제풀이 수업은 너희들이 풀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 맞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영상으로 신청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문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문제를 좀 진행할게요. 알겠죠? 대신 다는 못 풀어주고요. 중요한 문제 위주로만 풀어보도록 하고, 너희들은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있을 동안, 알겠지? 그때 너희들은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기장 파트에서 몇 번을 좀 해보냐면은 3번, 4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3번, 4번. 선생님이 3번, 4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너희들은 3번, 4번을 지금 풀어주면 돼. 오케이? 자, 갑시다. 자기장 파트 3번부터 진행해볼게요. 너희들 이제 답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서 그림 좀 그릴게요. 아주 이젠 그 수업하면서 먹는 건 이제 기본이 됐군네. 새끼들 이거 저거 정말 확 그냥 대놓고 먹어 그냥. 먹어라. 그 대신 졸지 마. 먹는데 졸고 있으면 죽어. 알았어? 자, 3번 답 찾았냐? 바로 4번 찾았냐 물어보니까 찾았겠냐면서. 이거 풀 수 있겠냐 이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답을 찾은 사람 일단 먼저. 없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데 맞은 사람. 어우 좋았어. 왜 답을 해놓고 왜 얘기를 안 해? 그래 안 그래? 자신감 있게 얘기해. 답을 찾았으면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답을 공개해주고, 또 이제 너희들의 그 반응이라든지 정답 비율을 보면서 설명을 어디까지 할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맞은 사람들은 정답을 구한 사람들은 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기억부터 살펴보면은 도선 AB에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옳은 거 찾는 거거든. AB는 지금 이쪽 있는 요 도선이야, 그지? 이 도선은 왜 힘이 작용하게 되지 않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볼까?
저기 제인이한테 물어볼게. 제인아, 이쪽 도서는 왜 힘이 작용되지 않는 거야 이거? 전류 방향이랑 자기장 그렇지. 방향이 어. 다른. 그렇지. 예전에 이제 전자기력의 크기라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F는 BR. 그렇지. B, I, L 이걸로 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사인 90도가 이제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한 방향일 때라고 하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도소는 외부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그지? 나란하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힘을 받는 도소는 지금 이 두 도선이지, A, D 요 도선하고 이쪽 도선이 두 개가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맞는 거고요. 디귿도 지금 자기장은 변하지 않고 전류의 세기가 두 배가 되면 이런데 여기 있는 요 놈이 이제 두 배가 된다는 뜻인데요. 얘가 두 배가 되면은 힘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두 배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마지막 디귿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다른 부분에서 뭐 지금 잘못된 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B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돼 있는데 BC면은 요거죠, 요거. 요 도선이 지금 어느 쪽으로 힘의 방향을 갖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뭐로 구한다고 그랬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왼손 법칙이지만 오른손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네 개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향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손바닥의 지금 방향이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니까 힘의 방향은 니은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되면 되지 않을까. 됐죠, 그죠?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을 해보자고 한 이유는 이제 그 전자기력에 대한 가장 기본 이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고요. 자, 바로 4번 갑시다. 4번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로렌츠의 힘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지? 로렌츠의 힘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맞냐 안 맞냐? 그때 기억나는 공식 뭐 있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가르쳐줬던 로렌츠의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F는 일명 비켜봐 공식. 그지? 그냥 그래. 기억나냐 안 나냐? B, Q, V 요 공식이랑 또 하나 또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원운동을 한다고 배웠을 거야. 기억날까 말까? 지금 어쨌든 원운동을 한다고 배웠는데 그 원운동의 반지름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거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명박비켜, 그지? 명박비켜 또는 뭐 뻑큐 명박 이런 말 이거 여기서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BQ분의 M, V 요것이 이제 그 입자가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원운동의 반지름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요거였어. 예, 요거 공식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외부 자기장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 Q 그 입자의 질량과 속도에 대한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알아둬라 그랬죠. 그리고 한 가지 공식이 더 있었는데 주기 공식이라고 그래가지고 BQ분의 2파이 M 선생님은 이제 암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기 공식이 V분의 2파이 R이니까 여기 R에 해당되는 걸 넣어가지고 이런 공식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 이게 이제 로렌츠의 힘 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내용을 보고서 4번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답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봐 지금부터. 4번의 답 찾아보십시다. 자,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 찾았을 거라고. 아, 너무 빠른가? 태훈이 맞냐? 태훈아, 답.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응, 니은 디귿. 라윤이, 답. 아직 못 구했어.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진이, 답 구했냐? 괜찮아. 얘기해봐. 답은 기억니. 기억. 기억니. 기억 니은. 좋습니다. 정답은 니은 하나지, 니은. 다들 니은은 다 포함시켰는데
기역과 디귿을 왜 포함시켰냐 이놈들아. 정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니은 하나. 헷갈리냐? 자, 입자의 속력은 영역 B에서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이제 반지름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조건이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뭐지? 그 반지름의 크기가 지금 B에서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궤도 반지름은 A, 그 다음에 B, C 요거이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크고 A가 그 다음이고 C가 세 번째로 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사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입자의 속력이 지금 어떨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속력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 이때 얘네들을 원운동 시켜주는 원인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 로렌츠의 힘이었고, 그 로렌츠의 힘은 원운동의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얘가 이쪽 방향을 가려고 하는 입자인데, 근데 이놈한테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된 거냐면은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쪽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도가 바뀌려면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와 반대 방향인 어떤 힘의 성분이 있어야만 이 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근데 이 힘은 아까 이 BQV라고 하는 이 힘은 항상 이 입자의 수직한 방향으로, 구심력의 역할을 했으니까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궤도 운동을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으로 바뀌었다가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궤도 운동의 방향만 바뀌었지 속도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A, B, C 영역을 지날 때 모두 V로 같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자기장 세기는 영역 C에서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C가 지금 자기장 영역의 크기하고 이 반지름의 크기의 그 관계로서 지금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냐 안 맞냐? 근데 자기장의 세기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서로 역수관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디귿은 안 되는 거다. 될 수 있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니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까 니은은 다 정답으로 골랐길래 특별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번도 공식을 잘 이해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8번으로 가봅시다. 8번. 자, 너희도 8번 한번 풀어봐. 8번. 그리면 그릴게.
자, 8번 풀었나? 정답 구한 사람. 아무도 안 구했어? 2번 제인이는 5번 또 어진이도 5번 5번 태훈이도 5번이야? 정답은 5번 맞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맞은 사람. 아 훌륭하네. 네. 자 틀린 사람도 있었으니까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2, 3 F 1, 2, 3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거냐 그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F1부터 좀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스위치가 이게 S2 이게 S1이라고 나와 있는데 S1만 이렇게 닫았대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열려있는 상태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얘가 열려버리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솔레노이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저항 몇 개를 지나가냐? 2개의 저항을 지나가는 형태. 그리고 솔레노이드에선 전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감싸지게 되면은 이쪽이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고 그래서 저기 있는 요 자석하고 요 전자석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는 상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 그때 이렇게 저항이 2개를 거치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어느 정도라는 얘기냐면은 저항 2개를 모두 지난 다음에 전류의 크기니까 그렇게 전류가 세지는 않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두 자석 사이에서 발생되는 힘의 크기는 서로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어때요? 기본적으로 서로가 받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 같겠지 그지? 그냥 그런 관계야 지금 그런 상태인데 S1만 닫았을 때는 솔레노이드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좀 약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다. 맞냐 안 맞냐?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번에는 S1과 S2를 모두 닫아버려. 그럼 얘도 이제 같이 닫는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전류의 흐름길을 봐봐. 어떻게 흘러가겠어? 그냥 요 아래로 쫙 다 흘러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여기로 다 흘러버리잖아. 그럼 얘가 전자석이 돼 안 돼?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버리니까 전자석이 안 된단 말이야 애초에. 그러면 한쪽은 자기력이 0이고 요 놈은 자기력이 존재할 수 있는 자기장 영역이 있는 애들이고 그럼 자기력은 서로에게 작용되는 자기력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서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만 자기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S1, S2를 모두 닫아버리는 순간 서로 이거 작용 안 해 그냥 아예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이땐 자기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F2는 제일 작아야 돼 사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S1만 닫고 S1만 닫는 건 이제 얘만 닫았다는 얘기고 얘는 이제 그대로 연다는 얘기지. 그리고 R2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이 놈을 이제 저항을 감소시킨다. 가변 저항이니까. 그러면 아까 F1에 비하면은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 아까보다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되고 그때 솔레노이드에서 여기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K2'의 NI로 구하니까 I 값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면은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게 되고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게 되면 두 물질 사이에서 발생되는 자기장 전자기력의 크기도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맞냐 안 맞냐?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8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꽤 자주 나와요. 영재학교 유형에서도 간간히 보이는 유형들입니다. 간간히 전자석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기 회로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융합형 문제들로 내요. 자기 파트만 이렇게 고유의 자기 파트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좀 드물어.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의 뭐 역학 파트하고 합쳐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 파트, 전자기 파트가 합쳐져서 나온다든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니면은 기본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하고 뭐 이렇게 전기 회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융합형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유형들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 되게 중요합니다. 10번은요 앞으로 너희들을 계속 괴롭힐 유형이야. 10번 한번 풀어봅시다. 10번. 역시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있을 동안 너희들은 풀어봐. 자, 10번 답 찾았냐? 답 찾았어?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아닙니다. 잘 찾았는데요. 도윤이가 누구야? 도윤이. 저요. 아, 네가 도윤이야? 너 틀렸고. 경민이. 강경민. 경민이가 누구야? 경민이 이거 다 뭐라 그랬어? 빨리 찾았으면 얘기해봐. 찾은 거 같구만 얼굴이. 뭐야 너는 다 뭐라 그랬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그래 안 그래? 허민서 너는 어떻게 몇 번이라고 생각해? 기억하나? 정답은 기억입니다. 기억. 미서가 잘 맞췄어요. 이거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걸 맞추려면 여러 재반 사항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초 지식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지식은 바로 이 단면적과 저항의 크기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인 거야. 그치? 예전에 저항의 크기는 로우 A분의 L이라 그래가지고 요 L이 이제 단면적이라 그랬거든. 단면적. 그래서 저항체의 이제 저항값은 단면적과는 반비례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요 두꺼운 도선이 요 얇은 도선에 비해서 단면적이 2배 더 크다라는 내용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만큼의 저항을 이런 이제 비례로 풀면 되거든. 일반적으로 비례로 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저항을 그냥 R이라고 놓자 이 말이야. 이걸 R이라고 놓으면은 위에 있는 이만큼의 도선은 얼마야? 단면적이 2분의 1에 해당되니까 2R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미리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미리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내용인 거거든.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 판단을 해봤을 때 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전류의 방향. 그지? 우리가 이거
가끔 밑에 건전지의 극성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전류가 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자기도 모르게 항상 그랬으니까. 맞냐 안 맞냐? 근데 이거 아니야. 이번에 전류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지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로 가서 이렇게 원형으로 잡혀 있으면 전류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흘러간단 말이야.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 아래쪽으로 더 많은 양의 전류가 흘러가겠지. 그지? 전류는 어떻게 구하니까? I는 R분의 V로 구하니까. 위쪽은 2R이고 아래쪽은 R에 해당되는 거니까. 밑에 쪽으로 2I가 흘러가는 거고 위에 쪽으로는 I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일단. 그러면은 자 앙페르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 밑에 있는 요 도선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그지 이렇게 지면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작용시키는 거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 위쪽으로 가는 도선 같은 경우는 나오는 방향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누가 더 우세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더 우세한 상황이지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되냐 안 되냐 예측이 되냐 안 되냐 도연이라고 그랬냐 도윤이라고 그랬냐 도윤아 네. 되냐 그거 네. 야 너도 물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름이 물리 선생님 이름하고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선생님 이름하고도 비슷한 애가 한 명 있거든 여기 말고 다른 센터에 걔도 일부러 선생님이 그 물리 선생님하고 이름 나하고 이름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해야 된다고 걔는 성도 비슷해. 나하고 똑같이 고시야. 선생님이 고형석이잖아. 걔는 고현성이더라고. 그래서 걔는 너 물리를 일부러라도 잘하라고 막 했거든. 너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도윤쌤이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이 자식아. 응? 제대로 맞추는 게 없어, 아까부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 우세하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기억은 맞는 말.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래. 그러면 나에서도 한번 보면은 이쪽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져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의 저항을 아까 R로 놓는다 그랬어,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만큼의 저항을 2R로 놓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지금 이거 병렬 아니냐 병렬. 이쪽 저항이랑 이쪽 저항이랑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R, 얘도 R. 그래서 밑에 저항은 2R. 맞지? 그래 안 그래? 이쪽 저항은 R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지? 맞냐 안 맞냐? 이쪽은 R이니까 2R의 저항이 이쪽은 R의 저항이. 그러니까 전류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 이쪽으로 전류가 2I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으로는 I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론 시간에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 지점에 주는 자기장의 세기는 K R분의 I라고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지? 이거는 어떠한 임의의 지점에서 이 지점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거거든. 근데 지금 도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때 이 도선의 길이에 의해서도 사실 이 지점에다가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쪽에 작용되는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원래 얘가 이쪽으로 흘려주는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이쪽으로 가는 걸 B'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B의 크기는 K의 R분의 2I의 4분의 1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K의 R분의 I만 흐르지만 4분의 3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영향을 해주면 어느 쪽에 자기장이 더 센 거야? B'이 자기장이 더 센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럼 B'의 자기장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다. 오케이? 이게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해가 돼, 안 돼? 라인이 되냐, 안 되냐? 되냐?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앙페르 법칙을 잡지 마. 그 앙페르 법칙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잡기도 더럽게 이쁘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쪽 방향 흐르는 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반대로 이쪽으로 흐르는 건 나오는 방향이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을 때는 강한 쪽이 이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해주시면은 니은도 금방 찾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디귿, 자기장의 세기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면 되죠. 맞냐? 맞아, 틀려? 맞습니다. 디귿이 맞는 말이야?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요로 가는 자기장과 요로 가는 자기장의 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네. 얘도 역시 요거 두 개 합으로 계산해 준단 말이야. 해보면은 누가 더 세? 가일 때가 아니라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죠. 크다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11번. 이거 너무 많다. 많이 했으니까 전자기유도도 해야 되니까 벌써 시간이 9시 15분이야. 시간 맞는 거냐 이거? 안 틀린 것 같은데. 시간이 잘못됐다고? 아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 45분밖에 안 남았네. 벌써 30분 넘게 수업했겠다. 몇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만 하자. 두 문제만 하고 넘어가자. 여기 있는 거 두 문제만 하고 11번하고 14번 이 두 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11번 한번 풀어봐. 11번. 그림 그리기 까다롭네 이거. 문제 풀어보라 그랬어. 물어볼 거야. 자, 답을 찾았습니까? 저기 누간부터 해보냐면 저기 어진이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어진아, 성어진. 답은 몇 번? 11번이 11번. 기억. 기억 하나? 네. 기억. 어진이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경민이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그다음 경민이 옆에 누구냐 이름? 조한생. 한승이는 저 기억. 너도 기억 디귿. 옆에 친구라서 같이 똑같이 강남 따라가는 거지. 이제 아니다 나는 기억도 아니고 기억 디귿도 아니고 나는 다른 답이 있다. 손 들어봐. 너는 도윤이. 다 틀린 거요? 다 틀린 거요? 다 틀렸다고? 답이 없어 그러면? 네. 특이한 놈이야 저는. 야 다답변 객관식에서 다 틀린 게 어딨냐? 그 답이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지. 그래 한 거야. 나윤이 정답은 니은 디귿. 좋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다 틀렸냐 어떡해. 맞은 놈이 없냐. 그나마 기억 하나만 맞춘 그 어진이. 만약 점수를 준다면 어진이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맞았어? 맞았어? 아니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침반이 놓인 곳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지. 왜냐면 자기장이 지금 나침반이 어떻게 서 있어? 자침의 방향이 N극에 서 있으니까 기억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냐면 요렇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야.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맞냐 안 맞냐? 그잖아. 이거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밑에 이게 요 놈이 이제 지금 그 전원장치의 방향이 여기 플러스가 이쪽이거든. 플러스 이쪽이면 지금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침이 이렇게 늘어섰다는 얘기는 좀 신기한 현상인 거거든. 맞냐 않냐? 왜냐면 이렇게 얘의 이제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감싸지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요놈 같은 경우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지금 S극인 이런 상황인 거거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자기장이 여기 이쪽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발생되는 자기장보다 엄청 강력한 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얘는 지금 반대의 극성을 띠고 있지만 얘가 지금 이쪽에서 N극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늘어설 수 있는 부분이거든. 아니면 얘가 애초에 S극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맞냐 안 맞냐? 이게 아까 여기 밑에 있는 전류의 방향을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가 이제 자침이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도 일리가 있는 게 얘 몇 번 감겼어? 한 번 감겼지만 얘는 한 4-5번 감겨 있잖아. 그지? 그래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장이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근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나침반의 방향만 보더라도 일단 얘네들이 극성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X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 솔레노이드가 연결된 전원장치 단자 A는 양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A 지점 같은 경우는 양극이 맞는 걸까를 이제 확인해 보려면 그 여기 있는 게 그 뭐지? 어떤 식이냐? 양극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아까 반대 극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려면 얘가 이쪽이 N극이 돼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가 N극이 되는 방향 쪽으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지 이렇게 감싸졌을 때 이쪽이 N극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맞는 건가? 응? 잠깐만. 틀린 거네? 응? 니은 틀린 말이네. 답안지 잘못됐네. 미안하다. 니은 틀린 말이에요. 예. 에이. 답은 기억 디귿이었다 이거. 미안하다. 답이 틀리게 나왔네. 내가 잘못 얘기했네. 내가 잘못되기보다 해답지가 잘못됐네. 고치자. 갖고 있어. 잠깐 펜 하나 줘.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기억 니은이 아니라 기억 디귿이네요 답이. 이게 틀린 거예요. 미안해. 아까 그러면 저 친구들이 맞았었구만. 한승이랑 그지? 박민이 그지? 맞냐? 아 경민인가? 맞지? 경민이. 경민이하고 한승이가 맞았네요. 기억 디귿이. 너 기억 디귿 또 맞는 사람 또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아 제인이도 맞고 민서도 맞고.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설명 필요하냐 그러면 원형 도선에 연결된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켜도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전류가 이게 가변 저항이 이게 지금 그 원형 도선에 연결된 가변 저항이면 요거 같거든 요거. 그지? 요 녀석의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 전류값이 지금 좀 작아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원래가 얘를 밀어내줘야 되는 역할을 했던 녀석인데 얘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11번의 답은 디귿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디귿, 기억 디귿. 다음 넘어가서 14번 갑시다. 14번. 자 14번은 이제 원형 도선하고 직선 도선 관련된 문제인데 몇 번 풀어봤지 이거, 그지? 한번 풀어봐. 원형 도선하고 직선 도선 관련된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어지 벌써 다 풀었어? 자, 어진이 답 몇 번? 몇 번이라기보다는 뭐?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또 저기 도윤이는 저도 기억나는데. 너도 기억 왜 따라하는 거야? 아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써요? 아 이렇게 나왔어? 아 그래. 지호는 기억 하나. 저기 민서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나와.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예, 정답이지. 기억 니은 디귿. 틀린 사람 있나 혹시? 아까 한 명 있었지. 지호 말고 또 틀린 사람 있어. 야윤이 맞았니 이거? 틀렸어? 일단은 기억부터 좀 살펴보면 T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위에 있는 조건들을 좀 살펴봐야죠. 그 I0만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I0는 얘잖아 얘. 이 녀석에 의해서 원형 도선 가운데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B0가 지금 어떤 방향이냐면 나오는 방향이야. 그치?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앙페르 법칙을 적용시켜보면 또는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보면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B0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 원형 도선만으로는. 네. 근데 그 가에서 P에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EB0래. EB0가 뭐냐면 이제 아까는 원형 도선만으로는 B0였는데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직선 도선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합해져가지고 이비제로가 됐다는 얘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근데 이것도 역시 오른손 법칙을 작용시켜 보면은 요 P 지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K R분의 I가 이제 직선 도선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인데 여기는 조건으로 따져 보면 K의 D분의 I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B제로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2B제로가 된 상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얼마로? 2분의 1 B제로만큼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만큼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제로가 여기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해석만 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라이언아? 그래서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물에서 나오는 방향은 아까 분석해본 결과 당연한 거고요. Q에서도 나오는 방향이었습니다. 방금. 얘가 더 우세하지. B제로가 나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D극 같은 경우는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방금 분석한 대로 2분의 1 B제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냐 이거? 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자기장 파트는 좀 마무리 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전자기 유도 파트 문제들 좀 한번 해보죠. 전자기 유도 문제. 자, 기본부터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자. 1번. 자, 전자기 유도로 넘어가서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답을 찾아주십시오. 자, 정답을 찾았나요? 자, 정답은 1번의 정답은 뭐야? 니은 디귿.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1번 문제니까 난이도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다만 이제 전자기유도 이제 예전에 한번 배우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라서 감을 익혀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 그런 건데, 이 문제에서는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순간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선생님이 예전에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하면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그 논리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맞냐 안 맞냐? 그때 진짜 중요한 건 마이너스는 이거는 뭐 렌츠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는 거고, 방향에 관련된 거니까. n은 도선의 가문수인데 대부분 한 번 감긴 거라서, 문제들 대부분 보면 한 번 감긴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델타 t는 시간의 변화량인데, 시간의 변화량은 물체의 운동 속도와 영향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이 델타 파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유도 기전력이 발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 근데 이 델타 파이가 예전에 설명했듯이 델타 BS여서 델타 파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맞냐 안 맞냐? 또는 B 델타 S여서 델타 파이일 수도 있는 거다. 물론 델타 B에 델타 S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해. 근데 요거는 당분간 요 예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웬만한 문제에서는. 아마 너희들이 입시를 하면서 요거 두 개가 모두 변하는 경우는 딱 한 번 나올 거야, 문제가. 그 문제 빼고는 제시가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요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넓이는 그렇지. 이 지금 이 연놈이 위로 갔냐, 왼쪽으로 갔냐, 오른쪽으로 갔냐, 아래로 갔냐, 뭐 이런 거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면적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면적의 변화, 오케이? 그래서 델타 B는 얘가 이제 자기장의 색인데 요놈이 변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 영역에 저 자기장이 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델타 B 델타 S라고 하는 걸로 델타 파이가 형성되면 되겠다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된다는 말이야.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자유도의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가지고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은 헷갈려서 틀린다고. 그래프 문제도 그렇고요. 뭐든지 다 항상 이 논리를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서 가서 풀어야 돼. 그러면은 기억 같은 경우는 가방향으로 움직일 때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가방향이면 위쪽 방향인데 이 면적의 변화량이 있겠느냐? 없는 거지, 그지? 위로 올라가면 이거 순간이니까. 선생님, 요 위로 가면은 변하는데요? 그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돼 있잖아. 순간,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맞냐? 네. 그런 또 이런 또 거기서 틀리면 안 돼.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가는 맞는 말이고요. 다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들어가면 면적이 어떻게 돼? 면적이 증가하는 거지, 그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속이 증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외부 자기장을 왼손으로 잡았을 때 요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어흥하고 잡아주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냥 그래. 그때 이 네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 그랬어? 유도 기전력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A, R, B 맞아 틀려? A, R, B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디귿. 나방향으로 움직일 때 전류의 방향은 다로 움직일 때와 반대 방향이다라고 돼 있는데 맞아. 이번에는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이 면적이 좁아지는 거니까 자기 손속의 증가량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때는 이제 자석이 멀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야옹 이렇게 잡아달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어흥야옹 다 가르쳐 줬잖아, 그래 안 그래? 물론 시험에 할 때 어흥야옹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논리에 의하면 이렇게 잡아주면 된단 말이야. 맞냐 안 맞냐? 이거 선생님보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되는 거 맞으니까 뒤끝까지도 맞는 거다. 자, 그러면 1번을 통해서 연습을 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는 거야. 몇 번으로 가냐면 4번으로 갑니다. 4번을. 4번 풀어봐 빨리. 야, 막상 풀어보니까 수능형도 별거 아니지, 그치? 수능 별거 아니잖아. 응? 이 정도 문제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수능이. 물론 여기에 킬러 유형은 안 들어갔습니다.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넣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 수준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잠깐만 4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그지? 네. 우리 이거 옛날에 있던 기본 문제 안에 그 교재에 있던 문제네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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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네 그지? 그것도 없네 이거. 그것도 없네요. 자, 이 문제도 자 4번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대 1대 2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1초, 2초, 4초니까 1초 1대, 2초 1대, 4초 1대 이제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하는 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여기에서 뭐가 변하는 거에 해당된다고 그랬어? 델타 B S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 문제는. 네. 아까처럼 B 델타 S가 아니라 델타 BS다. 즉 면적은 여기 이만큼 걸쳐 있는 이 면적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델타 BS니까 델타 B가 있는지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1초일 때는 여기하고 2초일 때는 여기인데 이 지점의 자기장의 변화량이 일정하단 말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1초일 때나 2초일 때나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란 말이야. 여기서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 거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델타 BS를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기울기 아니냐? 지금 단위 시간 동안에 변화하는 자속의 변화량을 기울기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의 비가 결국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의 비와 같고 유도 기전력이 커지면 이거에 커지면 전류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전류와 전류는 서로 비례적 관계에 있으니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되는 그런 관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기울기의 비가 지금 1대 1대 2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기울기 값에 의해서 정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인식해야 될 건 이 델타 파이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델타 파이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유도 기전력의 크기도 어떻게 돼?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3초까지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간과 전류에 관련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3초까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일정한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지.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그지? 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고 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량의 크기로 항상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게 뚝 떨어졌어. 이번에는 기울기의 크기는 커졌지만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나? 0점보다 아래쪽으로, 그지? 유도 전류의 크기는 몇 배? 2배. 그래서 그래프가 아마 크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오케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 5번 한번 풀어볼래?
힌트입니다. 답 찾았냐? 답 찾은 사람. 어진이부터 성어진.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도현이는 기억 디귿. 지호 니은 디귿. 제인 기억지가. 기억 디귿. 다 틀리네 답이. 저희 경민이 얘기해보자. 괜찮아 틀려도 뭐 어때? 이거 좀 이상해 문제. 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하자고. 니은 디귿? 니은 하나? 옆에 승희는 아직 못 풀었고. 저기 누구야 지금? 넌 이름이 뭐냐? 태훈이 맞아. 태훈이 너는 기억 니은이다. 민서 어? 니은? 라윤이 기억 디귿. 너희들 중에 정답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정답은 디귿 하나입니다. 다 틀렸네. 아 이거 참. 자 같이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아니 틀리면 어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방향이, 그지? 이쪽은 지금 올라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위쪽 영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방향, 아래쪽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표시하니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이쪽은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영역, 위쪽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영역.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얘는 아래로 내려와서 도선에 가까웠게 되는 거고. 네. 그럼 얘는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인데, 너희들 잘 알겠지만 직선 도선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K R분의 I. 여기는 이 K가 2파이의 뉴제로라고 하는 투자율에 관련된 공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R분의 I의 관계에 의해서 R이 커지면,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요 얘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멀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잡아줘야 돼? 야옹.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무슨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야? 반시계로 돈다는 얘기지, 반시계. 맞냐 안 맞냐? 여기는 이제 반시계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를 거고요.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치? 들어가는 방향. 내가 그래서 왼쪽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얘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요것을 위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 해서 어흥야옹만 해주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선에 가까이 접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라고. 증가할 땐 야옹이야 어흥이야? 어흥이잖아. 들어가는 방향에 어흥 잡아주니까 이번에도 여기 어떤 방향으로 흘러?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쪽 다 모두 반시계야. 근데 지금 기억은 잘못된 거지.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니은. 동일한 순간에 두 반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대. 이게 중요한 거야. 니은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니은을 선택한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그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관계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고, 그치? 그래 안 그래? 가까워지면 세지는 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얘가 멀어지는 만큼 그때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랑 여기가 이거 가까워지는 만큼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부분이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래. 내가 찾아봤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자, 원래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뮤제분의 R분의 I에 대한 관계. 우리는 이걸 우리 뭐로 배우냐면 K로 배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를 미분한 거야. 아주 순간적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 DT분의 DB로 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그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때 발생되는 요 자기장이 아주 한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자기장의 세기와 연관된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2파이 R분의 뮤제로의 DT분의 DI. 그때 발생되는 DT분의 DI가 아주 작은 아주 그 순간적에 흐르는 아주 작은 양의 전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미분하게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빼버린다고 치면 결국은 그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주 잠깐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R분의 I 관계. 즉 가까워지는 이 상황보다는 멀어질 때가 그 변화량이 더 작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멀어질 때 발생될 수 있는 델타 파이하고 가까워질 때 발생될 수 있는 델타 파이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즉 가까워질수록 DT분의 DI에 대해 더 큰 DT분의 DB를 갖다가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한 놈은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관계에 의해서 가까워질 때가 더 세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넘어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DT분의 DB는 R과는 역수관계에 있는 거잖아 지금. 맞냐 안 맞냐? 아주 짧은 시간에 DT분의 DB가 뭘 의미하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의 변화는 자기장의 세기를 DT분의 DI라 그러거든. 미분 안 했어요? 넘어갑시다.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런갑다 해. 알겠지? 이제 저런 관계로 니은은 그래서 서로 같다는 말은 안 된다고. 누가 더 센 거야? 위에 있는 저 B가 더 센 자기장이 아니 더 센 유도 전류가 흘러요. 실제로는 엄격하게 따지면 더 큰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반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계속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디귿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디귿은 맞는 말이죠. 왜냐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맞냐 안 맞냐?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놈은 지금 전류가 가뜩이나 약한 상태에서 계속 약해지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고 봐야지. 답은 그래서 디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풀어보면 되냐면 8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데 8번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좀 아니다 9번을 풀어볼까? 8번보다는 9번 해보자. 9번. 9번이 더 중요하겠다. 9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답 찾았나? 네. 그래. 9번의 답은 뭐인 것 같아? 디귿. 디귿. 또 다른 사람. 디귿 아니다 나는. 기억이. 기억 니은. 또 없어? 기억 니은 아니면 디귿이야? 답이 맞는 거야?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 맞습니까? 참고로 두 부류의 답은 아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니은. 예.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자, A, B, C를 흐를 지날 때 지금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르겠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일단 기억부터 보면 지금 기억은 자 나오는 자기장 그지? 아니 들어가는 자기장하고 나오는 자기장에 대한 변화야 지금 그지? 그러면은 자 들어가는 놈의 지금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주면 돼? 어흥. 그래서 얘는 얘 나름대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밑에 놈은 나오는 방향이야. 그럼 나오는 방향이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펼쳤을 때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는 어느 방향이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 3비제로하고 비제로의 변화란 말이야. 누가 이겨? 당연히 3비제로가 이기지. 그래 안 그래? 변화량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자기장의 세기가. 그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더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이 어흥과 야홍 생각보다 무지성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초보일 땐 좀 해. 뭐 쪽팔려서 안 하냐 지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져보면은 기억은 일단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 니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하나 있거든.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자 얘는 나오는 방향이 지금 증가하는 상태인 아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증가하는 상태인 거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하는 상태인 거고 양쪽으로 각각 대칭이야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얘 나름대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야옹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이번엔 여기서는 반시계로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놈하고 요놈이 어떻게 돼버려? 같은 크기의 유도기전력이니까 상쇄돼 버린다고. 상쇄. 같은 크기로 지금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되고 있는 거니까 야옹 처리하면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지만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흥 처리하면 여기서는 또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고. 역시 이것도 기전력의 크기는 반대 방향이고 그지? 크기는 같으니까 역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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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 자 각각 도선에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상쇄대가 할 때는 이때는 유도 기전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다고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C를 지날 때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합력의 방향과 도선의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볼 것도 없어. 무조건 틀렸어. 전자기 유도가 뭐예요? 방해하느냐 기본적으로. 맞냐 안 맞냐? 렌츠의 법칙이 방해야 방해. 그러면 얘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면은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하거나 아니 감소하는 그 두 가지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감소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과 동시에 힘도 발생한다고. 어? 근데 그 힘의 방향은 둘 다 왼쪽이야. 얘 못 나가게 할 거 아니야 지금. 생각 이거 유도 기전력의 크기 이거 생각도 할 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거 디귿 같은 경우 운동 방향이. 답은 그래서 니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오늘 자기 파트하고 자기자기 유도 딱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했습니다. 됐냐? 괜찮죠? 자 해답지 줄 테니까 남아있는 문제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자.
그게 숙제야. 알겠지? 뒤로 넘겨. 생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